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많은 답변을 내놨는데요. 그중에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낙연, 윤석열은 공직자 처신의 문제이고 추미애는 스타일의 문제다. 어떻게 보면은 스타일은 약간 표면적일 수 있고요. 공직자 처신은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윤 총장 거취 관련 본인 선택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압박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낙연, 윤석열 정치적 중립 못 지킨다면 스스로 거취 택해야 된다. 스스로 거취를 택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서울신문은 공개 경고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추미애는 아쉽다. 스타일이 아쉽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의 문제를 좀 삼았죠.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발언이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에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더 본질적인 것이고요. 추 장관의 경우는 비교적 스타일 쪽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지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다. 여기서 말한 선택은 거취를 말하는 겁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행간을 좀 읽어주시죠. 무슨 뜻입니까? 좀 쉽게 풀어주세요. 최후 통첩입니다. 최후 통첩. 예. 그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기가 보장된 직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키는 것이 예. 민주주의 발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스타일을 철학을 잘하는 이낙연 당 대표가 예. 뭐 중간에 윤석열 총장 임기 끝내지 않고 나가라 이런 말을 할 리는 없어요. 통상적이었다면은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에게 공개 경고를 하면서 최후 통첩을 하기를 예. 그렇게 임기가 보장이 돼 있지만 향후에 둘 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이자 최후 통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후 통첩의 내용은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좀 나가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처신, 스타일 이런 거 제대로 둘 다 바꾸지 않으면 당 대표로서 아무리 임기가 보장이 된 자리라 하더라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네,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최후 통첩의 내용은 변하라.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강력히 경고한 거죠. 그렇습니다. 바뀌어라. 네. 변하라. 그래서 어제 이 발언이 굉장히 좀 많은 언론들이 좀 주목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최후 통첩을 한 거다. 변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최후 통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기사도 오늘 꽤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어제 검사들과 오찬, 대검찰청에서 오찬했는데 그 오찬의 주제가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오찬 간담회. 좀 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갑질 범죄에 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갑질 범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들 앞에서 수학의 정석을 꺼낸 이유는 수학의 정석이요. 갑자기. 후배 검사들이죠. 이런 갑질 범죄를 다루는 후배 검사들과 오찬하면서 뭔가 이렇게 당부를 한 거잖아요.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밑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을 해 을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위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덧붙입니다.
이게 이제 수학 참고서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수학 참고서. 수학의 정석도 기본 문제가 아닌 실력 문제부터 풀어야 실력이 드러난다. 수학의 정석 실력 문제 풀어보셨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요. 손을 댈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력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죠. 후배들에게 너무 간단한 사건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사건도 맡겨서 사건 해결 능력을 키우게 하라. 이거는 단순히 어렵다는 측면을 넘어서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꺼려지는 사건도 과감하게 하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이것도 해석의 영역으로 좀 가봐야겠는데요. 휴양 고모님, 이 네. 행간을 좀 읽어주세요. 뭡니까, 이건? 이제 뭐 수학 정석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기본 문제에 들어가면요. 예. 이거 굉장히 획일화되게 풉니다. 그래갖고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실력편으로 가면요. 거기 이것을 뭐 대수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이거 나오거든요. 예. 제가 적어갖고 학생들 가르쳐봐서 좀 압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예. 뒤에 거에는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에는 딱 하나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분들로 이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예. 뭐 이 사실 수학의 정석이 굉장히 좋은 수학 참고서지만 예. 저기 라이벌이 있죠. 예. 해법 수학이라고. 지금 그래 그러시는 옛날에 분들 많을 거예요. 쌍벽을 잃었던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해법을 찾는 거, 수학 정석 대신 해법 수학을 하셔야죠. 답을 찾는 부분들로 가시는 게 맞는데 예. 뭐 내용인즉슨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 풀 수가 있다. 딱 하나만이 아니다. 예.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수사의 방향이라는 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런 걸 좀 익숙하게 길러줘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행간을 읽으셨는데 행간이 조금 의미가 약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냥 당부한 거다, 단순히. 뭐 당부죠. 근데 일단은 정석이란 말 자체가 예. 어떤 뭐 굉장히 정해진 포석이고 그 이 뭐 딱 정해진 길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도 이제 분명히 있는데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석보다는 예. 해법 수학이 더 해법이 낫습니다. 더 중요하다, 지금. 네. 제가 행간의 야, 의미를 김명희 조금 교수님. 첨언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는다는 건데 검찰 조직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문제,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던 인물의 전형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런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정권의 눈밖에 나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부분들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가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까지 파고들어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예. 가장 쉬운 문제는 뭐겠습니까? 말로만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똑같은 문제만 반복해서 풀고 있는 거죠. 실력 문제보다 기본 문제도 풀지 못하고 가장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은 앞에 있는 앞장만 계속 풀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검찰개혁을 주창하면서 나오게 됐던 성과물이 무엇인가 묻게 된다면 예. 이 수학의 정석에 빗댄 윤석열 총장의 말에서 많은 내용들이 함의가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이 수학의 정석을 얘기했다고 이렇게 기사까지 다뤄지는 이유는요.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체급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돼요, 지금요. 다음 기사가 그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가 꽤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어제. 오늘이 대선이면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박빙이다. 좀 이 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윈지코리아 컨설팅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낙연, 윤석열 42.3, 42.5 거의 그럼 같습니다, 지금요. 박빙이네요, 정말.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총장 42.6, 41.6 역시 박빙입니다. 이런 지지율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상 대선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무당층에선 윤 총장 지지율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요, 지금 이 상황은 심리적 윤석열 당이 존재하고 있다.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이런 당의 모습, 윤석열 중심으로 어떤 당의 모습이 형성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조대진 변호사와 김명희 교수께 아까 질문을 미리 들었는데 이 지지율 이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거를 좀 판단해 주시라고 질문 좀 드렸습니다. 먼저 조대진 변호사. 네. 이 의미가 뭡니까? 사막에서 제일 멋있는 게 신기루죠, 신기루. 신기루.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저희들이 이런 비슷한 현상을 저희들이 한번 학습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2012 현상은 년도에. 일단 기본적으로 신기루다. 네, 2012년도에 안철수 현상이라고 해서 그때 사람들이 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열광을 했었거든요.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초기에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예. 이 사람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에서 지지율이 나오는 거고요. 예. 이제 본격적인 지지율이 정말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로 이제 검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실제 지지율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검증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검증된 정치인, 여기 박수현 대변인님처럼 이렇게 여의도 찬바람을 한번 맞아보신 분들 같은 살짝 경우는 박수현 전 대변인 얘기 섞으셨어요 지금. 네. 이렇게 예. 실제로 정치를 해보신 분들, 지금은 예. 검찰의 따뜻한 이불 속에 있으니까 정치가 쉬워 보이죠. 근데 여의도의 찬바람을 쐬보면 그때부터 본인이 갖고 있는 실제 맨살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그때 나온 지지율이 실제 지지율이지 지금 신기루처럼 나타나는 지지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인물은 다 쓰러뜨린다는 그 여의도의 거센 바람, 윤석열 총장 마저 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으신 거네요, 지금. 김병민 교수께서는 이 지지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조대진 변호사님 설명했던 것처럼 그 이후의 지지율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의도의 찬바람은 맞아보고 난 뒤에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적어도 지금 지지율에 대해서는 신기루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 지점이 높은 수치는 인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윤석열의 시간의 힘이라고 적었는데요. 예.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식물총장이다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로 인사권도 거의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도 하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권의 핵심 인사들은 나서서 윤석열 총장 집에 가라고 예. 하루빨리 남겨진 2년의 임기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서 예. 있는 그대로의 소신 발언을 하고 난 다음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그 지지율의 의미는 대권 주자로서의 유의미한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예. 지금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총장 집에 가라고 하는 여권의 목소리보다 남은 임기 굳건하게 지키면서 국민의 검찰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본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 윤석열의 시간에 힘을 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내년 여름까지의 총장으로서의 예. 맡겨진 책무를 정확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그 지지율이 신기루로 사라지게 될 것인지 예. 아니면 콘크리트 지지율로 딛고 올라서게 될지는 남은 윤석열의 시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로 보장이 돼 있죠. 그 기간까지 총장 자리를 굳건히 지켜라. 그 의미가 이 지지율에 담겨 있다라는 해석이시네요. 조대진 변호사는 신기루다. 이미 봤다 우리 많이 그거. 그리고 김병민 교수는 뭐 그럴 수도 있으나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자리를 지켜라. 그 뜻을 강력히 담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지지율 조사가 꽤 자주 나옵니다. 요즘에. 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뭐 정치 관련 소식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